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4년 개정세법 소득세 시간입니다. 자, 소득세는 자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양식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양어선 외항선업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비과세가 확대됐다. 이거는 별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외항선, 원양어선 선업 및 해외 건설 근로자가 월 300만 원이었는데 월 300에서 500으로 증가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발면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전산세무보다는 재경관리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요. 연 500만 원까지 우리가 비과세를 해주다가 연 700으로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수관계인한테 하는 것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 상향, 특권자 제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여의 비과세 대상도 조정했다. 마찬가지로 특간자는 제외를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비과세를 해줘서 출산 보육 부담을 완화를 시켜줬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별표 칠까요? 한 번만 쳐볼까? 혹시 만약에 우리가 이론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별표만 잠깐 쳐볼게요. 자, 다음. 자, 근로자 출산 양육지원금 송금 필요금비 인정도 명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가 산입이 되었습니다. 필요경비를 추가됐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해줬는데 여기에 고용과 산재를 추가를 해줬다. 다만 뭐다? 여전히 국민연금은 안 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개 한번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의 필요금비 산입 순서를 정비를 했는데요. 고형사랑 기부금이 추가됨에 따라서 고형사랑 기부금을요 이렇게 특례 기부금 앞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고형사랑 기부금을 먼저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용역가에게 현실함이 인정범위 조정해서 5만 원을 8만 원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단서를 추가를 해줬다라는 거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기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만 원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가끔 가다가 재경관리사에 계산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문제 정도는 포기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인 공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계에서 발급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했다. 그래서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포함을 시켜줬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요거 별표 두 개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 산후조리원이 우리가 원래 조건이 있었는데 뭐였었냐면 1907천만 원 사업소득 6천만 원이었는데 소득 요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한도는 200만 원인 건 맞는데요. 소득 요건을 삭제시켜서 범위를 조금 적용 대상 범위를 늘려줬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중에서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위료비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소액부 진술 예외 신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정영역 사업소득인데요. 이런 것들은 예외를 신설해줬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미약분 조제 용역도 이런 게 원천 진술을 개선을 좀 해줬다. 그리고 자, 매입자 발행세 계산서 발급세 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랑 마찬가지로 주소 등의 국외 이전하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 그 다음에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매입자 발행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배당소득 이전 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 가산율 조정 요거는 2023년에 입법 누락된 거를 추가해줬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였는데요, 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거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 양육 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이었는데 월 2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단순 암기하는 거니까 금액만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립학연 직원들도 추가를 해줬다. 그래서 비과세 범위도 다시 새로 규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줬다라는 거 그냥 체크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확대 요것도 별표 2개예요. 소득세는요, 우리가 출산 육아 관련된 것들을 정부가 조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명이랑 3명부터를 35만 원으로 추가로 5만 원씩 추가를 해줬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녀 플러스 손자녀도 해주겠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특법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용 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사택 제공 이익을 비과세를 적용해주겠다. 이런 게 있구나. 체크하고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를 했는데요,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추가가 됐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녀 장려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내가 대상이 됐을 때 체크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아마 이때가 되면 받을 때가 될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데 그때 되면 아마 기사로도 많이 다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셨다가 내가 대상이면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산업 기부금 세액공제랑 가상자산 관련된 수수료들을 추가해줬다는 거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그 상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산세무는 어차피 내가 실기 문제에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긴 한데 재경관리사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암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시험 문제 나오시면은 그냥 답을 조금 우리가 찍고 넘어가시는 요령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변경됐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총급의 7천만원, 종합소득금이 6천만 원이었는데요, 1천만 원씩 증가를 시켜서 8천에 7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긴 한데 공제 한도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 그러니까 자, 대상 자체가 1천만 원이 증가하면서 공제 한도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으로 맞춰줬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소득세법 관련된 개정세법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